안녕하세요. 엔젤카 요한근입니다. 오늘은 셀톡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룹에서 셀톡스 책자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그 책자를 직접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셀톡스란 셀, 세포죠. 디톡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세포에 건강한 영양소를 주어서 독소와 염증을 제거하고 건강한 형태의 다이어트를 하는 프로그램을 셀톡스 프로그램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은 운동하기 싫으시잖아요. 겨울이 되었는데 겨울에는 더 운동하기가 싫으실 거예요. 가벼운 운동으로, 쉽게 말해서 숨만 쉬어도 살이 빠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기가 힘들지만, 그래서 운동하지 않고 살 빼고 싶으신 분들, 또 스트레스나 요요 없이 비만을 해결하고 싶은 분들, 굶지 않고 하고 싶은 분들, 또 이렇게 쭉 보면 출산 후 임신 이전에 몸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 그 다음에 잦은 실패로 일대일 케어를 받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께 저희 셀톡스를 추천해 드립니다. 셀톡스 프로그램은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대사증후군 케어 단계예요. 대사증후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현대 질병의 원인인데 고혈압, 고혈당, 고중성지방 혈증, 그 다음에 낮은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중성지방, 이 5가지들 중에서 3가지만 있어도 내가 대사증후군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대사증후군을 케어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체지방 개선 단계이고요. 세 번째 단계는 내장지방 개선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개선된 세포 유지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만약에 내가 대사증후군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케어되는 속도는 더 빠르겠죠, 그렇죠? 내가 대사증후군도 없고 체지방도 크게 높지 않다라고 하면 더 빠른 속도로 셀톡스는 몸을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대사증후군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있다라고 하면 먼저 대사증후군이 케어되기 때문에 속도는 내 몸이 케어되고 날씬해지는 이 속도는 상대적으로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시면 내가 왜 이렇게 늦게 빠지지?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빨리 빠져요? 이 부분에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자, 셀톡스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제가 영어 발음이 굉장히 안 좋아서 영어로 읽지는 않겠는데 이제는 다이어트가 아니라는 거죠. 다이어트가 아니라 영양의 재균형을 맞추는 것. 이게 바로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지방이 생기는 이유를 알면 지방 없애는 방법도 알 수 있잖아요. 자, 이쪽에 보면 네, 좀 어색하죠. 자, 조금만 더 가볼까요? 안 보이네요. 자, 이쪽에 보면 독소가 있고 지방 세포가 있어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독소는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 세포로 독소를 감싸요. 이게 지방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독소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 다이어트는 요요가 올 수밖에 없는 게 독소와 염증이 우리 몸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지방이 다시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운동이나 아니면 약이나 칼로리를 조절해서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 요요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가장 근원적인 독소와 염증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셀톡스는 이거예요. 독소와 염증을 제거를 하면 지방도 당연히 제거되는 건데 독소와 염증이 제거되는 방법이 의외로 단순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영양의 균형을 맞추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에게 또 학교에서 또 의사 선생님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골고루 먹어라. 균형 잡힌 음식을 먹어라. 이런 말들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더라는 거죠. 어떻게? 몸의 영양의 균형이 맞으면 독소와 염증은 제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셀톡스는 3,000가지 이상의 영양소를 가지고 세포의 영양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영양의 균형이 맞으면 독소와 염증이 제거되는 거고, 독소와 염증이 제거되면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방도 제거되어져 나가더라. 가장 건강한 형태의 다이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장 비만, 여러분들 위험한 거 다 알고 계시죠? 사실은 많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뭐 몸무게나 체지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 내장 지방까지 예민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저는 크게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 셀톡스는 내장 지방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이유가 우리 몸에는, 복부에는 피하 지방이 있고 내장 지방이 있는데, 내장 지방이 높을수록 건강에 안 좋은 거 당연히 아시죠? 여기 고도 내장 비만, 그 내장 비만에 대한 위험성을 말했는데, 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뇌경색, 심근경색, 뭐 이런 부분들이 체지방, 내장 지방 레벨이 높을수록 더 커지더라, 위험도가 더 커지더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건강한 형태는 아까도 그 처음에 이렇게 단계들을 말했지만, 대사증후군을 케어하고 체지방을 케어하고 그다음에 내장지방 레벨을 케어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유지 단계로 넘어가는데, 저희는 내장지방 레벨이 5단계까지 떨어지는 거에 완전한 그 형태로 다이어트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셀톡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장지방 레벨이 낮아지는 것들을 경험해 보시면 굉장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셀톡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몸 어딘가에서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리고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체중의 10%만큼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60kg라고 하면, 저는 70kg가 좀 안 되는데 70kg라고 하면 미토콘드리아 무게만 따지면 7kg가 미토콘드리아 무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고, 건강하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또 세포는 더 빠른 시간 안에 병들거나 노화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셀톡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토콘드리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있고요. 그 사이언스 타임즈라고 하는 뭐죠? 책에 이 내용이 나왔어요. 살을 빼려면 미토콘드리아를 늘려야 된다. 이건 자료를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왜 요요가 오고 왜 살이 빠지는 게 어려운지 사과를 비유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안 찌잖아요. 그건 대사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이가 들면 밥을 똑같이 한 공기만 먹어도 어때요? 몸이 막 살이 쪄가는 느낌이 들어요.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은 미토콘드리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0개의 사과를 먹었을 때 이 10개의 사과가 에너지로 다 쓰여요. 그러니까 몸에 축적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또 어떤 질병적인 영양의 불균형, 활성산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건강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영양의 불균형, 이런 요소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고장난 만큼이 몸에 축적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지방으로 축적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이 찌면 운동을 하거나 칼로리를 조절하거나 호르몬제를 통해서 우리 몸을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건 고장난 미토콘드리아가 케어되지 않는 상태에서 음식의 양을 줄이거나 호르몬을 통해서 어떤 식사에 대한 욕구를 줄이는 형태만 가지고는 건강한 완벽한 다이어트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때 결국 고쳐지지 않는 미토콘드리아, 건강해지지 않는 세포만큼에 의해서 다시 지방이 축적되더라. 자, 그런데 셀톡스는
세포에 건강한 영양소를 주어서 고장난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만들어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스스로 복제가 가능하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미토콘드리아가 계속 생겨나요. 그 다음에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적게 되는데, 건강한 질 좋은 영양소가 들어가면 우리 몸은 미토콘드리아가 재기능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게 셀톡스의 원리이고, 아까 말했듯이 운동이니 호르몬이니 이런 칼로리를 조절해서 한계가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독소와 염증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는 미토콘드리아가 케어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여유가 올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 1kg 빠진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몰라요. 근데 사실은 그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그렇죠? 체중 1kg 빠지는 것과 지방 1kg 빠지는 건 같을까요? 다를까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체지방 1kg는 뭐 두모 정도의 크기, 뭐 세모 정도의 크기라고 하면 근육량 1kg는 상대적으로 체지방의 3분의 1 정도뿐이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체지방, 그러니까 지방 1kg를 태우기 위해서는 자전거로 25시간, 저기 나왔죠. 조깅 13시간을 조깅해야지만 지방 1kg를 태울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저희 셀톡스를 경험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몸무게, 체지방, 내장지방 레벨 이렇게 예민해지는데 최종적으로는 체지방률까지 해당되게 되거든요. 이 그림에 보면 63kg의 동일한 여성인데 63kg대하고 66kg대 이런 차이가 어때요? 몸매는 66kg대가 더 날씬해 보이지만 어때요? 그건 체지방이 그만큼 빠지고 근육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몸매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체지방률까지 신경을 쓰시는 게 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저희 셀톡스의 구성품이에요. 포르테 플러스 비타민 B12, 그 다음에 항산화 커피, 추가적으로 다이어트 커피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자, 셀톡스 맛있게 타는 법입니다. 그 전에 구충제나 장 청소를 먼저 하게끔 하는데 그 이유는 셀톡스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장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구충제나 장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맛있게 먹는 방법 있죠? 처음에 찬물 200에 그렇죠? 그 다음에 포르테 플러스로 넣고 잘 흔들어서 그 다음에 다시 뜨거운 물을 넣습니다. 그 이유는 차가운 물에 들어갔을 때 저희 PXP는 주 성분이 쌀이잖아요. 응집되지 않고 잘 풀리는 형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찬물에 먼저 희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을 넣어서 내가 먹기 편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뜨거운 물 넣고 바로 드셔도 괜찮지만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불리는 과정을 갖는 것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다 드시고 나서는 꼭 무엇을 드셔야 되죠? 비타민 B12. 자, 여기 보면 셀톡스 하루 드시는 횟수 이렇게 나와요. 표준은 3번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에는 한 포씩 이렇게 드시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좀 더 빠르게 내 몸을 케어하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두 포 형태로 포르테 2포 플러스 2포 이런 형태로 드실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표준은 하루 3번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제대로 이렇게 케어를 받고 싶다, 빠른 시간 안에 내 몸을 케어하고 싶다 라고 하면 4번, 5번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질병 때문에 내가 만약에 셀톡스를 지금 드시고 있다라고 하면 3번, 4번, 5번, 6번, 7번 횟수를 많이 드시면 많이 할수록 몸은 더 빨리 케어될 수 있다. 대신 반대로 너무 내가 허약한 상태에서, 건강하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내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면 적응기를 갖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씩 드시는 양을 늘려가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 꼭 여러분들이 드셔야 되는 것,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항산화 커피를 시시때때로 이렇게 드셔주시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완전 셀톡스. 그러니까 음식 드시지 않고 이 제품으로만 내가
케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먹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잖아요. 뭐 달달한 것도 먹고 싶고 매운 것도 먹고 싶고 그럴 때 RXP라고 하는 가즙 음료가 있거든요. 그걸 함께 그러니까 뭐 단게 먹고 싶고 뭔가 드시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을 때 RXP를 같이 드시면 케어에 더 빠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B12를 잘 안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비타민 B12는 어떤 역할을 하고 보시면 되냐면 불이 장작이 타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채질을 바람을 넣어주면 불이 잘 타듯이 이 비타민 B12는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과 같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셀톡스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비타민 B12인데 이건 반드시 꼭 드셔야 됩니다. 자, 셀톡스 이후 이제 보호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처음에 저희들이 셀톡스를 할 때는 보호식 없이 바로 정상 생활을 했었거든요. 또 그게 통합니다. 그 이유는 셀톡스 자체가 쌀이잖아요. 씨눈에서 나오는 건강한 영양분을, 영양소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셀톡스만 먹었다고 해서 굶는 형태가 아니라 더 좋은 건강식으로서 우리 몸을 채우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환자들이 병원에 있을 때 미움 드시잖아요. 그렇죠? 몸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게끔 가늘게 또 그 장이라든지 흡수에 부담되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저희 셀톡스는 미움을 100배 압축시켜 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 건강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호식 없이 이렇게 진행됐어요. 그런데 지금 왜 보호식을 권해드리냐면 내가 건강한 셀톡스, 그러니까 다이어트의 완성형은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 식습관의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변하는 게 가장 완벽한 다이어트 완성형이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면 반드시 요요는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보호식을 권해드립니다. 처음에 보호식단, 그러니까 내 몸을 보호하는 단계죠. 녹두죽이나 야채죽으로서 내 몸을 적응시키는 보호하는 이 과정인데 녹두죽은 왜 좋은 줄 아시죠?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데 녹두죽이 좋기 때문에 녹두죽을 권해드립니다. 다른 죽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본죽이라든지 이런 데서 죽을 사다가 한 번에 그 통 1인분 샀다고 해서 다 먹으면 배 엄청 부르거든요. 3분의 1이나 4분의 1씩 이렇게 끊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집에서 꼭 죽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드셔도 좋고요. 자, 두 번째는 기초식단입니다. 이제 내가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하는 단계인데 아직 막 이렇게 간이 된 음식이 아니라 뭐 구운 고구마, 구운 바나나, 구운 뭐 감자라든지 찐 단호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몸의 기능을 이제 만들어주는 단계고요. 적응 식단입니다.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몸이 적응될 수 있게끔 하고요. 기간들은 나왔죠. 7일을 한 사람의 기준에서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7일 동안 셀톡을 했다라고 하면 식단은 1일, 또 기초 식단은 2일, 그 다음에 적응 식단은 4일, 그 다음에 일반 소식은 7일, 그래서 총 14일, 2배, 내가 셀톡스 한 기간에 2배 정도를 보호식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음식을 드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제 먹어도 된다라는 생각에 무엇을 하죠? 과일 같은 걸 많이 먹어요. 그렇죠? 근데 과일도 단 과일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달지 않는 과일을 드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과일들은 당도를 높게 해서 나와요. 그래서 뭐 적은 양을 먹어도 사실은 우리 몸은 포화 상태, 당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를 수 있고 당이 포화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건 다시 지방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달지 않는, 내가 만약에 단 과일을 먹었다라고 하면 조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식 할 때 우리 몸의 효능을 높이는 건 물을 충분히 드시고 반신욕이라든지 온신욕을 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셀톡스는 보호식을 하더라도 꾸준히 드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셀톡스를 드시고 보호식을 하는 이 과정에서도 체지방과 내장지방 레벨의 수치가 낮아지고 근육량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내 식습관을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보호식단을 하는 거예요. 보호식단 없으면 내가 웬만한
뭐죠?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하면 반드시 다시 원위치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호식을 꼭 거쳐가는 게 가장 완벽하게 내가 효과를 보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인바디 측정하면 내 몸 상태가 나오죠. 그렇죠? 인바디에는 체중과 골격근량, 체지방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건강한 형태가 D. 그러니까 체중과 체지방은 적고 골격근이 많은 형태. 가장 건강하지 않는 형태는 C형. 체중과 체지방은 높고 골격량은 낮은. 이게 가장 건강하지 않는 형태고요. 책자에 보면 또 추가적인 자세한 설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책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꼼꼼히 읽어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데 집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체중을 감량을 시키지만 이 과정 속에서 몸의 컨디션이 안 좋고 죽을 것 같으니까 또 뭔가를 먹어요. 다시 요요가 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형태라고 하면 물론 지금 많은 다이어트 제품들은 이렇게 무식하기는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짜 뭐 굶는다든지 원푸드 다이어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영양의 균형을 맞추지 않는 형태는 결국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순환이라는 건 결국 세포에 충분한 영양소를 주어서 세포가 건강해지면서 몸 안에 있는 독소와 염증들을 배출하고 독소와 염증이 배출되었더니 어때요? 체지방도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형태. 이게 가장 선순환되는 다이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톡스는 거기에 최적의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셀톡스 제품에 대한 단순한 설명들이에요. 이 부분들은 책자에 있기 때문에 또 만약에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엔젝타 제품 유튜브에 찾아보면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뭐 RXP 아까 말했듯이 과즙 추출물이고요. 막 음식이 당기거나 이럴 때 당이 당길 때 이거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천연당이어서 그 과일도 천연당이지만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한 과일을 먹는 거하고는 다른 또 우리 몸의 컨디션을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 과일과 RXP를 같이 취급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이어트 커피 이걸 우리는 이제 라이트 블렌드라고 하는데요. 망고 추출물과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 커피. 저희 커피 베리 빈 커피라고 하는데 이건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지형이라든지 고도라든지 기온이라든지 또 토양이라든지 강수량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베리류들 중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재배되고 있고 너무 많이 재배되어서 문제되는 그 베리류 중에 하나가 아로니아 베리잖아요. 근데 아로니아 베리는 원산지가 폴란드예요.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때요? 몸에 이로운 성분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우리 커피 베리 빈 커피는 그러한 아로니아가 재배되는 그 척박한 환경하고 같은 환경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몸에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산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보시면 되니까. 자, 저희들은 이제 셀톡스,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화장품은 어때요? 여러분들 쓰는 화장품들은 독성이 없는 화장품들인가요? 화해라고 하는 어플에 들어가면 이미 여러분들이 쓰는 화장품에 대한 기본적인 성분에 대한 설명들이 다 나오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여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그쵸? 세안을 하고 화장하고 지우고 다시 그 보습 바르는 이 과정 속에서 515가지의 화학물질을 몸속에 넣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셀톡스, 독소를 제거하는 일을 하면서 화장품으로 다시 독소를 넣는다라고 하면 어때요? 굉장히 이건 모순된 게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회사가 취급하는 화장품들은 이런 독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화장품들이고요. 이것 또한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품이 아까 말했듯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넣지 않는 그래서 무첨가 그러니까 건강한 형태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샴푸나 트리트먼트 이 부분들은 어때요? 우리 두피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화학물질들이
우리 체내에 축적되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독성이 없는, 그쵸, 유해 성분이 없는 제품들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요즘 다 어떤 기본적인 상식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근데 저희 엔젝타의 샴푸나 트리트먼트, 뭐 치약은 이루 말할 것도 없죠. 시린이도 그다음에 잇몸 질환도 두 가지를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 엔젝타 치약이고요. 저는 생필품이 뭐 몇 가지 되지 않기는 하지만 물론 샴푸나 트리트먼트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치약은 대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몸에 좋은 거고요. 마스크는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가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